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적성고사 파이널 강의를 맡게 된 더 배움 적성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기주 교수라고 합니다. 이제 본 강좌는 총 이제 3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견지해 왔던 출제 경향을 고려해서 이제 총 3회분 모의고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수능 출제 경향 범주에 준해서 이제 출제 범위라던가 패턴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철저하게 적성적 풀이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적성적인 기법들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초점을 맞춰서 만족스러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 1번 문제는 이제 가볍게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것처럼 교과서나 일반 참고서에서도 많이 살폈던 문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수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수식으로부터 x분의 1과 y분의 1을 어떻게 도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수법칙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 보면은 자, 먼저 어떻게 되죠? 양변에 x분의 1 제곱을 합니다. 여기서는 x분의 1 제곱, 거듭제곱, 여기는 y분의 1 거듭제곱.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그러면 32에 x분의 1승하면 32가 되고 오른쪽은 216에 x분의 1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부터 243은 바로 똑같이 216에 y분의 1승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바로 이제 이 값 x분의 1과 y분의 1을 도드라지게 덧셈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밑이 똑같은 지수값을 서로 곱한다면 어떻게 된다? 그 지수끼리 더하는 게 되죠. 그래서 자, 요 지수분에 있는 것을 더하니까 이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되고 더불어서 자,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자, 왼쪽은 자, 여기 243과 32의 곱이죠. 그럼 이게 260에 216에 몇 거듭제곱인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어때요? 지금 얘랑 곱한 거하고 이거하고 관계를 지금 비교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곱한 값과 이것 사이의 거듭제곱 관계가 좀 바로 안 나오죠. 지금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일단은 분수 거듭제곱 예상되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어떻게 하셔야 된다? 요거를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을 위해서 요건 2의 5승이죠. 243은 3의 5승이 되는 거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돼요? 3, 9, 27. 그 다음에 거다가 3배를 하면 어떻게 돼요? 27.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24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의 5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은 2의 5승, 3의 5승이고요. 다시 말해서 6의 5승이 되는 거죠. 6의 5승. 자, 더불어서 오른쪽에 있는 216이라는 값은 자, 216은 6의 몇 승입니까? 6의 세제곱이 되죠. 6의 세제곱. 그래서 6의 세제곱에다가 별표 거듭제곱 한 번 더. 됐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수끼리 서로 비교해서 같으므로 정답 별표 친값은 얼마? 3분의 5 해주면 되겠죠. 3분의 5. 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x분의 1과 y분의 1을 도드라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법이 가능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이제 풀이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방법이 가장 스탠다드한 방법이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요것들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적성입니다. 적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은 3의 5승이라든지, 그죠? 3의 5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243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도 굳이 해본다면은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그를 이용해서 만약에 한다면 이게 x는 어떻게 돼요? x는 로그 32를 밑으로 하는 216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분의 1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x분의 1. 그러면은 역수로 바뀌면 밑 변환 공식에서 요거를 바꾼다고 배웠죠.
여기 216에 32. 그럼 더불어서 이게 y분의 1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y분의 1이 되면은 여기가 32가 243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구하고는 별표 전체가 되고, 자, 로그 두 덩어리를 더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로그 두 덩어리를 더하는 것은 진수들끼리의 곱이 되는 거죠. 얘는 2의 5승, 3의 5승이니까 6의 5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16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6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은 6의 세제곱, 진수가 6의 5승이니까는 정답은 3분의 5. 이렇게도 답이 컨트롤은 되지만 그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의 그 선택적인 익숙한 방법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 삼아 이제 기억하시고 아까 첫 번째 방법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빨리 푸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자, 2번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은 거기 그 지수에 여기 이제 n 플러스 2승으로 수정을 당부합니다. 자, n 플러스 2승으로 수정을 하시고요. 자, 극한값을 구하는 거죠. 극한값. 기본적인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 극한이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분모 밑의 절대값이 가장 큰 항으로 위아래를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7의 n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 2, 그다음에 여기 7의 n승분의 5. 사실은 어때요? 적성이니까. 이런 거 쓸 필요 있습니까? 쓸 필요 없죠. 7의 n승으로 나누니까 2만 남고요. 7의 n승으로 나누면 0으로 수렴하잖아요. 무한대분의 5니까 0으로 수렴하고요. 분자는 어떻게 되죠? 7의 n승으로 나누니까 그냥 바로 7의 제곱이 남죠. 답은 다이렉트로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푸셔야 되겠죠? 자, 3번을 갑니다. 극한값이 존재할 때, 자, 상수 A값과 이때 극한값의 합을 같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극한의 형태는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2번에서 다뤘던 형태도 이건 이제 어떤 무한 수열의 극한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 형태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n값이 1, 2, 3, 4됨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등비 수열의 구조였다면 이것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죠? 함수의 극한. 그래서 분모가 0으로 지금 접근할 때, 그리고 그 값이 존재한다. 우리가 그래서 수렴하기 때문에 이 극한값이 수렴한다고 되어 있는데 분모는 0으로 현재 향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익힌 대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우선은 과정은 x 대신에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분자 부분이 0으로 다가서야 되니까 2를 대입합니다. 자, 이것이 0이 되면서 A 값은 얼마? 3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략적으로 여러분은 바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이런 0분의 0꼴의 극한은 100% 어떻게 됩니까? 0분의 0꼴의 극한은 100% 약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수식의 경우는 100% 약분이 되고, 지금 0으로 가는 문제점이 왜 그랬죠? x가 2로 향할 때 0으로 가는 문제점은 바로 x-2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되면은 이 분자에서 결국 남는 건 뭡니까? x-1이 남잖아요. 그죠? 인수분해하면 이거랑 x-2 곱한 건데 없어지니까 분수식 정체를 정의하면 얘만 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 자,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극한값은 1이 되는 거고요. 극한값은 1. 그다음에 A값은 얼마? 3.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4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자, 4번 문제. 자, 로그 방정식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베타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보통 통상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로그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라지 x로 치환해서 한다 이렇게 아마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치환 안 하고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거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인식을 합시다. 그냥 x라고 쓰지 말고 하나의 덩어리. 이게 꼭 이렇게 스몰 x여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때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알파, 베타가 이 값이 알파, 베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는 결국 뭔가요? 요 x 대신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이 x가 알파, 베타가 된다는 뜻이죠. 자, 따라서 우선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를 우선 현재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해서는 어때요?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풀어서 알파, 베타 그냥 어떻게 하나씩 얼마 찾아가지고 쉽게 해결이 되지만, 하지만 이건 이제 문제를 이렇게 고르다 보니까 좀 단순한 문제가 이렇게 던져졌는데, 실제로는 인수분해가
그렇게 정수 범위에서 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상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왜 선생님께서 인수분해 되는데 그렇게 안 푸시지? 그거는 이제 그렇게 풀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라고 보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일단 두 근은 알파 베타인데 이거는 로그 1m라는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로그 1m라는 알파, 로그 1m란 베타. 자, 요렇게 두 값이 바로 요것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둘을 더해 보세요. 자, 그래서 로그 1m란 알파와 자, 이 더하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근데 여러분은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지금 이제 구하는 게 이 상태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로 묶고 알파 베타로가 되면서 자, 이건 로그의 성질로 계산한 거고요. 로그의 성질로 합친 거고 그 값이 무엇이 되나요? 그 값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얼마?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는 곱은 4가 되는데 보통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로그 값끼리의 합을 했을 때 진수들끼리의 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수들끼리의 곱을 통상 먼저 물어보거나 또 이 곱을 이용해서 어떤 값들을 많이 처리를 하기를 요구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알파 베타의 합을 따로 물어봤죠. 이거 갖고는 합을 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과 계수 관계 두 번째 로그 1m는 알파 베타를 곱한다고 해서 뭐 또 다른 정보가 얻어지나요? 역시 그것도 이것으로 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째, 자, 치환을 안 하고도 그냥 직관적으로 두 근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배짱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둘째, 인수분해가 녹록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통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알파 베타의 곱을 많이 물어본다. 일단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이 문제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지만 이거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원칙대로 이렇게 인수분해가지고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이쪽이 0 또는 이쪽이 0이다 해서 x값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 둘을 더한 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5가 된다고 되어 있죠. 네, 자, 이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자, 숫자 1, 3, 5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자, 잠시만요. 예, 7번 문제였고요. 자, 5번.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5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군수열. 그래서 이제 숫자들의 어떤 나열을 어떤 일련의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쭉 펼쳐 놓는 건데요. 자, 지금 질문은 15행에 오른쪽 두 번째 있는 수, 맨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수,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 나가면 될까요? 이게 오른쪽의 수 두 번째니까는 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수보다는, 그죠? 요 끝자락에 있는 숫자들,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방법은 두 가지예요. 요 끝자락에 있는 수를 안다면, 제 15행의 끝자락에 있는 수를 안다면 거기서 하나를 빼면 되겠죠? 만약 제 16번째 행의 첫 번째 값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서 한 칸, 두 칸을 빼면 되겠죠. 그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보죠. 지금 이건 숫자가 매우 좀 규칙적인 제1행의 숫자가 1개 있고 여기는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15번째 행이니까는 그럼 15번째 행 제일 끝에 있는 수는 뭐가 될까요? 자,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5까지 더해주면은 뭐 공식 기억하고 있죠? 1부터 자연수 n까지 합은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분하면 8이 되고 곱하니까는 120이 만들어지죠? 자, 8에다가 곱하면은 120. 자, 120이 되고 거기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숫자는 얼마? 거기 지금 오타가 있군요. 199가 아니라 119가 맞습니다. 이거 이제 편집 과정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답을
119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다른 하나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간단하게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죄송하죠, 오타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요거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보기 1, 2, 3번 같은 경우는 리미트 h가 제로로 가는 이런 형태로 지금 미분계수의 그 정의에 따라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보기 4번은 어떤 변수 x가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때, 자, 그때 이 극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히 아시고 더불어서 이제 그것들에 대한 변형식 같은 거를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째,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를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정의 두 가지 완벽하게 아셔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보기 1, 2, 3번 같은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일일이 여기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막 돼 있죠. 뭐 5,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분모 마이너스나 4 이런 거 괴롭히고 있죠. 2가 있고요. 자, 근데 좀 엇비슷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를 알아두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써먹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 2, 3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h가 제로로 갈 때 h분의 자, f에 자, 이렇게 두 덩어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f 프라임 a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a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거 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좀 바뀌죠. a 플러스 mh. 그다음에 여기도 원래는 fa가 있었는데 뭐 a 플러스 nh.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미분계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은 여기다가 얼마큼을 곱한다. 자, 보시면 여기 h 앞에 있던 계수와 여기 마이너스 요거까지 잡고 플러스 n.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m 마이너스 n을 곱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미 여러분들 그 과거에 뭐 학교 시험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숙지했으리라고 이제 보고요. 이제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으니까는 다시금 이런 어떤 민첩성을 요구하는 단순한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빨리 여러분들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얘는 뭡니까? 5 빼기 3이니까는 2배 f 프라임 1이죠. 요거 먼저 볼게요. 요거는 4배 f 프라임 1인데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배 f 프라임 1이 되겠죠. 4f 프라임 1이었는데 마이너스 1로 나눴으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2f 프라임 1. 이거 똑같은 거고. 얘는 어때요? 자, 보기 4번을 하나 보면, 자, 리밋 x가 1로 향할 때, 자, 이게 루트 x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f 프라임 1에 몇 배 형태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돼요? 이 분모가 이대로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위아래다가 요것에 켤레수를 똑같이 곱하는 거죠. 켤레수. 그럼 분모는 어떻게 바뀌어요? 전개하니까 x-1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f'1의 형태 하나 잡아놓고 거기에 이어서 이 부분. 자, 이 부분 보세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분모가 이제 묶여서 다 나왔고 이게 남아있죠? 루트 x 플러스 1. 자, 이 자리에다 x 대신 얼마를 넣는다? 1을 넣는 거죠. 1. 자,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1이니까 2 됐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전부 같으나 보기 3번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자, 이제 7번을 이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숫자 135를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같은 숫자가 이웃하지 않도록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이때 만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의 수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 5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하고 여기 1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오면 만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오는 자, 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여기 3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3. 135를 갖고 쓸 수 있으니까는. 자, 같은 숫자가 절대로 이웃해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나타낼 때는 이렇게 그 수용도로 나타내는 게 좋죠. 2를 조금 떨어뜨려서 써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2개가 더 있어야 돼요. 2개. 이게 2칸이. 1, 3, 5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1, 5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떻게 됩니까?
3, 5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3이 가능한데 1이 오면 어떻게 돼요? 1이 오면 요거랑 그 다음하고 겹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3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자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3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에 3이 아니라 어때요? 5가 올 수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고 있으면 벌써 실패하는 겁니다. 자, 뭐냐면 일단 만의 자리는 일단 1로 고정을 했습니다. 이제 천의 자리에 3,000대가 있고 5,000대가 있는데 3,000으로 시작하는 시나리오를 짜봤더니 몇 가지가 나왔어요? 3가지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1과 다르다는 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5가 오더라도 여기서 뭐 이게 숫자 값은 다르지만 여기에 경우의 수는 위에 것과 같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걸 이렇게 피해가고 뭐 이런 구조로 가면은 여기도 똑같이 3가지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수가 똑같다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만으로 시작하는 경우 모든 가지수는 6가지가 되므로 그죠? 만의 자리가 1일 때 6가지. 그죠? 3만으로 시작하는 거, 5만 시작하는 거 다 6가지. 그래서 정답 몇 번? 18가지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패턴화시켜서 계산의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답을 골라주는 게 상책이죠. 자, 8번 문제 가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러한 등식, 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군요. 그죠? 정적분으로 표시되어진 함수. 왜냐하면 적분 변수는 t이지만 결국은 아래 끝, 위 끝을 투입하면은 요 x라는 변수에 대한 이야기로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인데, 자, 그럴 때 fa 값을 구하면 그랬어요. 자, 이런 거 어떻게 풀었었나요? 자, 제일 먼저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것은 x값 대신에 요 x 대신에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무방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투적으로 많이 기억나는 게 뭐예요? 여기 대신에 이제 a를 넣는 거죠. a. 그죠? 위끝, 아래끝을 똑같이. 그래서 x 대신에 모든 실수니까 아무 값이나 넣더라도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a를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자, 먼저 왼쪽부터 가면 5만 살아남죠? 여기 a 넣으면은 똑같으니까는 적분값은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a를 넣는다. 여기서 a를 넣습니다. 자, 먼저 a 값은 5가 먼저 완성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F5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5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함수 fx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끌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시되어진 함수는 어떻습니까? 적분을 해서 어떤 그 계산 시도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지금 함수 fx의 정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마저도 또 인테그럴 기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서 빨리 구출시키기 위해서는 미분이 절실해 보이죠. 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없어지고요. 다음에 아래 끝 상수, 위 끝이 x가 있으니까는 요 식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공부했듯이 위 끝 x를 요 적분 변수 t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저것이 바로 미분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x 제곱분의 fx 끝났고요. 오른쪽은 미분하니까 x에 대해 미분하니까 1. 자, 그럼 마무리. fx는 x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f5의 값은 얼마? 정답 25. 4번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자, 평면이 n개의 직선에 대해서. 자, 일단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구성을 해본 거고. 자, 우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직선이 만난 교점의 수를 우리가 수열 AN이라고 잡은 거예요. 그죠? 이때 그 직선을 이게 그 위치 관계에 대한 룰이 나와 있죠. 서로 겹치거나 평행하지 않고 세 직선이 만날 리 없다. 여러분들 충분히 보셨고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 하나일 때는 교점 없고, 두 개 그었을 때는 한 개 교점, 세 개 그었을 때, 자, 이게 세 개 그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요거 세 번째 직선을 그었는데 평행도 안 되고 아까 만났던 점 지나도 안 되고, 기억하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1, 자, A1, A2, A3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직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그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 하나 더 그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자, 요걸 한번 그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어 봅시다. 왜? 지났던 점 또 지나지 말고 앞에 그었던 그 어떤 직선과도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추가돼요? 하나, 둘, 세 개가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네. 자, 세 개가 추가되죠. 6개. 그러면 그 앞서서 벌어진 일들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두 개씩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여기서도 하나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어디? 하나가 있었고, 이렇게 두 개가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개가 늘어나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15번째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A1이니까는. 자, 쭉 해서 15번째는 말이죠. 15번째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여기 초항 0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요 숫자들을 모두 차례로 쭉 더해주면 될 텐데, 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갈 때는 1,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항 갈 때는 2니까 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14번째에서 15번째 항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14만큼 늘어나겠죠.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요 네모 안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된다? 네모 안에 있는 값은 1부터 14까지 합이잖아요. 1부터 14까지 합이니까 자, 약분하면 7에다 15를 곱하니까는 105가 되는군요. 105. 105.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첫 번째 항이 0이었으니까는 첫 번째 항 0에다가 밑에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하니까는 결국은 105, 3번이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이 용어, 개차 수열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삭제가 되었는데, 이 용어는 삭제되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기존 교육과정에서 이 개차 수열이라는 논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에 대한 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등차 등비수열만 등차 등비수열도 있지만은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또 규칙들이 등차할 때는 이 값들이 일정한 거고요. 등비수열일 때는 나눈 값이 일정한 거잖아요. 그 외의 규칙들을 모두 우리가 개차 수열과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간결하고 압축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문제 현상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개차 수열의 이제 기존 이런 문제들도 역시 아직까지는 우리가 용어가 삭제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숙지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적성 검사는 아시다시피 그 순간적인 반응 정도, 어떤 뭐 그런 상식조에 가까운 좀 수능적 범주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나 상식 범주에 있는 것들도 역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0번입니다. 자, fx가 자, 흔한 형태죠. 자, 루트. 자, 무리식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역수의 시그마. 딱 보입니까? 벌써 풀이 경험 있는 학생들은 어때요? 이게 일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유리화해 가지고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적성적으로 빨리 풀어 봅시다. 이걸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유리화해야죠. 루트가 분모했으니까는. 그 유리화할 때 켤레수로 곱하는데 큰 수가 앞에 있는 게 편해요? 뒤에 있는 게 편해요? 큰 수가. 이게 앞에 있는 게 편하죠.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로 바꿔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볼까요? 시그마. K1부터 N까지. 자, 그럼 루트 x 플러스 2.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사실은.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리고요. 어떻게 한다? 자, 분모 어떻게 돼요? 켤레수 곱하니까 1이죠. 분모는 1. 여기서 빼니까 1.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입니다. 자, 요걸 한번 펼쳐봅니다. 자, K 대신에 자, 이게 K로 바꿔야 되겠죠? FK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로 K 대신에 2를 한번 넣어보죠. K 대신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이미 여러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넣으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돼요? 쭉쭉 1 넣고 2 넣고 3 넣은 항들을 이렇게 다 표현을 하면 보나마나 살아남는 건 뭐다? 자, 첫 번째 값을 앞에 시계라 넣고요. 맨 마지막 값은 뒤에 시계라 넣는 거죠. 기억하시죠? 자,
혹시 이제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라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기존의 교과서나 참고서적들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적성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보시고 초항 넣고 끝항 넣어가지고 마무리를 하셔야 승산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간을 확보해라 라고 낸 문제지 이 문제를 맞추세요 라고 낸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주지를 하시고 자, 1을 넣으시면 루트 3 그 다음에 뒤에 식에다가 n을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한 것이 얼마? 루트 2가 된다는군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10번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씩 차이가 나잖아요. 하나씩. 루트 3. 그죠? 자, 이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 다음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아, 죄송합니다. 자, 요 부분이. 자, 이게 좀 이제 상황이 이게 넣기는 넣는데 이게 좀 다르죠? 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2를 넣으면은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 이게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반대로 됐죠. 그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좀 그때그때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가 없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가 없어지는지. 자, 그래서 결국 루트 3이 없어지니까는 마이너스 루트 2가 살아남잖아요. 요거 여다 넣은 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괄에서 마이너스가 살아남으면 뒤에서 뭐가 살아남는다? 요 플러스가 살아남죠. 플러스 항과 마이너스 항이 있는데 반드시 이렇게 교대로 나와 있게 마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괄호에 마이너스가 남았으면은 마지막 괄호에는 플러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2가 남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얼마? 그것이 루트 2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뭐 일일이 다 쓸 것도 없고 암산으로 갑시다. 그럼 이제 얘하고요. 얘하고 한 게 루트 2니까 어떻게 되죠? 루트 n 플러스 2가 이거 더하니까는 2 루트 2 되죠. 그것은 루트 8이 되는 거죠. n 플러스 2가 8이 되므로 n 값은 얼마? 6. 3번이 정답. 할 수 있겠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자, 우리가 무리식이 던져지고 시금 안에 들어갈 때는 거의 100% 어떻게 나온다? 뒤집어서 쭉 나열해서 살아남는 거 두 조각 남겨서 계산하는 거. 근데 이게 하나씩 남는 경우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씩 살아남는 경우도 있다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요거 이제 반대로 했다가 다시 수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이걸 하나씩 넣기는 하는데 무엇이 남는지 얘를 여기다 넣을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겁니다. 얘가 없어질지 얘가 없어질지 그것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얘가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는 보나마나 맨 뒤에는 플러스가 남을 것이다. 맨 뒤에는 플러스가 남을 것이다.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충분히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느껴지고요. 자, 이제 11번. 자, 가천대학교 수학 20문제니까 여러분들 속도감 있게 푸셔야 됩니다. 영어까지 3과목을 모두 치러야 되는 시험이기에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유 부리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11번을 한번 가봅니다. 자, 2개 주머니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약간 이제 확률 약간 응용이 된 문제입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이번 1회 그 파이널 1회에서는 이제 이 문제가 약간 킬러 문제 성격을 좀 띠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있고요.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만 있습니다. 그 다음 A에서 하나를 꺼내서 이걸 여기다 넣은 다음에 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고 돼 있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 거를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시행. 그래서 이런 시행을 3번을 반복했을 때, 그죠? 3번을 반복했을 때 A 주머니에 다시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을 지금 물어보고 있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먼저 이 한 번의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P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1. 한 번의 시행을 했을 때 여기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여기에서요, 흰 공을 일단 뽑습니다. 그죠? 일단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보죠. A에서 흰 공을 뽑아요.
A에서 흰 공. 그럼 B에서는 B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흰 공 하나, 검은 공 두 개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A에서 흰 공을 먼저 뽑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A에서 흰 공을 먼저 뽑으면 2분의 1이고 그러면 주머니 B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흰 공을 뽑으니까는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X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주머니 A에 흰 공이 남아 있어야 되니까 주머니 B에서 뭘 뽑아야 돼요? 이 흰 공을 다시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분의 1이 되죠. 자, 또는 주머니 A에서 이번에는 검은 공을 꺼냈다고 합시다. X를 꺼낸 거예요. 그러면 X만 3개 있잖아요. 자, 근데 여전히 여기서 뭘 하나 뽑았어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흰 공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이거 100% 흰 공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 2분의 1이었는데 검은 공 2분의 1이었는데 주머니 B에서 꺼낼 때는 100%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그냥 곱하기 1 생략해도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6분의 1, 6분의 3, 6분의 4니까 우선은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한 번 시행을 해가지고 주머니 A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3번을 반복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한 번 했으니까 또 2번, 3번 이렇게 하는 게 좀 쉬울까요? 이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경우가 좀 또 다양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화 시켜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확률 문제에서 이런 경우 있죠. 자, n번의 시행에서 A 주머니에 흰 공이 들어있을 그럴 사건의 확률을 Pn이라고 합시다. Pn. 그죠? P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행을 해서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을 P의 n 플러스 1이라고 할까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친구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에 뭐예요? 점화식이라는 거죠. 점화식. 수학적 귀납법. 점화식이라는 용어는 이제 좀 삭제는 되었지만은 연속한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연결하시면 될까요? 자, 우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상황, 그죠? 첫 번째 이 상황을 잘 떠올리면 돼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 주머니 A에서 일단은 흰 공을 꺼냈다고 합시다. 그죠? 주머니 A에서 자, 그러니까 n번째 자, n번째까지 이제 왔고요. 이제 n 플러스 1번째로 가려고 해요. 이제 한 번의 시행을 이제 더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시행을 더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에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을 했을 때 시행한 결과 이 주머니 A에 흰 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딱 두 가지 상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A에서 흰 공 뽑고 흰 공 뽑은 거를 또 B에서도 흰 공을 뽑아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A에서 흰 공을 뽑고 그 다음에 B에서 또다시 흰 공을 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시행한 다음에 흰 공이 이제 들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근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 번에 시행을 해가지고 주머니에 흰 공이 들어있을 확률이 3분의 2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n번째에서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죠? n번째에서 흰 공이 안 나올 수도 있죠,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시행해서 흰 공이 나왔을 확률입니다. 흰 공이 나왔을 확률이고요. n번째에서 흰 공이 나왔다고 쳐요. 여기서 흰 공이 나왔다는 건 지금 뭐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써보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서 검은 공을 뽑았어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어때? n번째 시행을 했는데, n번째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바로 PN이라는 확률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n번째 시행을 했는데, 이 상태로 돼 있다. 이 상태로 돼 있다는 건 뭐예요? n번째에 왔을 때, 흰 공이 이 조문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 번 시행을 더 하잖아요. 한 번 시행을 더해서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의 시행을 더해서 흰 공이 나오면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요런 상태에서 출발하겠다는 거죠. 요런 상태, 잘 보세요. OX, XX에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여기에 흰 공이 다시 그대로 있을 확률이 얼마? 3분의 2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상황이 지금 이거죠. 그랬을 때 한 번 시행을 더해서 역시 주머니 A에 흰 공이 있을 확률은 그것에 반대되는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더해서 계산한 게 얼마? P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P의 n 플러스 1. 그래서 P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된다? 얘랑 곱해서 3분의 2 Pn 정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꺼번에 정리해보면 3분의 1 Pn에다가 요거 정리해서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게 뭐예요? P3 구하는 거잖아. P3. 자, 이제 여기 지울게요. P3 구하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그 귀납적 정의를 변형해서 일반항을 구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넣어주면 되잖아요. 넣어주면. 자, P1이 3분의 2니까 P2는 어떻게 된다? P2. n 대신에 1을 넣읍시다. n 대신에 1을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 P1 더하기 3분의 1. 자, 그럼 9분의 2에다 3분의 1 더하니까 9분의 2 더하기 3 하니까는 9분의 5. 한 번 더 P3. P3는 자, n 대신에 2를 투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n 대신에 2를 넣으면 되니까는 3분의 1 P2 더하기 3분의 1. 자, 통분 27분의 여기는 5, 여기는 9. 그래서 27분의 얼마? 12. 자, 27분의 14라고 미안합니다. 14가 맞죠? 27분의 14. 2번이 맞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좀 우리 1회 파이널에서는 가장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꼭 복습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문제 12번 문제.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 아까 우리 나왔듯이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에 대한 이야기죠. 자,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간단히 가죠. 자, 미분을 먼저 하세요. 미분. 극대 극소값을 구하려면 도함수를 이용해서 도함수가 제로가 되는 점이 극값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그 지점 전후로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뀐다. 즉 도함수의 부호가 바뀜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양변을 xl에서 미분을 한 다음 정리. 자, 이거 2차 함수잖아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 그림 사실 시험에서는 이거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자,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쓰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 보니까는 요게 제로가 되는 x값이 0과 2로구나.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극대 극소값의 합은 x가 0과 2에서 극값을 가지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F0은 어떻게 계산해요? 0 넣고 정적분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또 2 놓고 정적분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그래서 극대값은 4, 극소값은 제로이므로 그들의 합은 4. 정답은 4번이 옳습니다. 13번 보시죠. 자, 4차 함수 fx가 자, 이게 보시면은 자, 4차 함수에 모르는 개수값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2개. A, B 두 가지. 자, 이 두 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보가 주어진 거잖아요. 금방 풀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뭡니까? F'2가 되는 거고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요건 분모 인수분해를 해서 x-1분의 2만큼 하면은 F'1이 되고
그 다음에 x대시 1을 넣어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f'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마이너스 2다. 자, 그러면 어때요?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는 연립해서 계산하면 a, b 값 나오고 이걸 이용해서 미분계수값 구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일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게 통계 문제를 정말 빼먹을 수 없죠. 그 작년 그 수시 그 적성고사 문제지에도 보시면은 자, 뭐 이렇게 평균 분산에 대한 이런 이산수학적인 내용들이 항상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문제를 보시자마자 정해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딱 일목요연하게 풀어서 간결하게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간결하게. 자, 14번이죠. 자, 볼게요. 자, 질문은 자, 요거는 평균이죠. 기대값이라고도 하죠. 평균과 기대값. 뭐 이렇게 기대값이라는 용어가 나와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expectation에서 대문자 2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평균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확률 분포 표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여기는 확률 변수 x값의 나열이고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분포 표상에서 평균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위아래를 모두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고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많을 때는 어때요? 지금 이게 지금 1 곱하기 a 하니까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a, 그 다음에 2의 제곱 a, 3의 제곱 a, 4의 제곱 a.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사실 뭐가 된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까지 거는 뭐 단순히 그냥 그 계산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만 8의 제곱 정도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이거. 시그마 공식 기억하시죠?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써볼까요? 쓰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부터 n까지니까는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수열 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했던 수학 2의 수열 단원의 어떤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2, 3은 6이니까는 3 한 번 나누고 2 한 번 나누고 그래서 10에다가 3을 곱하니까 30이 되죠. 30. 30입니다. 30A.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요런 확률 변수를 이렇게 약간 값의 변형을 줬죠. 그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자, 저것도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확률 변수에 실수배를 해, 상수배를 해주고 더하기 빼기 하는 것들은 다 이 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준식은 4배 2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자, 그 값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정답. 아, 그리고 자, 잠시만. A 값을 구하는 거를 사실은 제일 처음에 했어야 되겠죠. 제가 하나씩 밀려나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제일 먼저 할 거 첫 번째. 당연히 스몰 a 값부터 여러분들 뽑아내. 암산으로 되잖아요. 얼마? 5a, 5a, 10a니까는 10a를 한 것이 1이므로 a는 10분의 1. 뭐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얼마? 3이 되는 거고. 정답. 그래서 얘가 3이니까는 4, 3, 12에다가 6을 더해 주셔서 정답은 18이 옳습니다. 세 번째, 정답 3번이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셨던 기초적인 요소들이 그래도 세 가지가 등장한 거예요. 총합이 1이다. 그 다음에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표가 주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변형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이게 분산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6은 상관없고 실수배한 것에 제곱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5번은 자,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여러분 이런 문제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없죠. 핵심을 보는 거예요. 핵심. 자, 핵심이 뭐죠? 표준편차 1. 메론 49개. 이미 추출해서. 그러니까 이게 표본조사를 했다는 거죠. 표본조사. 자, 그것이 이미 추출해서 무게 조사해보니 평균이 9kg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그냥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이 되는 거죠. 표본 평균 X바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진짜 오리지널 평균, 모평균 M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평균 M을 추정. 근데 이 추정할 때는 그것을 좀 굉장히 정밀도를 좀 이렇게 약간 그 바운더리를 넓게 보냐 좁게 보냐의 차이죠. 그것을 이제 신뢰도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95%와 99%를 주로 다뤘죠.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맨 마지막에 자, 신뢰 구간이 주어지고 B-A. 자, 이거 뭡니까? 신뢰 구간을 여러분한테 다 쓰라고 했나요? 그게 아니죠. 신뢰 구간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컨셉. 그리고 Z가 2 미만일 때 0.95. 자, 이 0.95가 요거랑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값? K 값이 된다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K 값이 뭐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학생은 역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 서적을 충분히 다시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K라는 값은 이렇게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래서 신뢰 구간으로 그것을 이제 형상화시키는데 그때 필요한 상수였죠. 그러기 위한 어떤 근거가 바로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의 근거에서 이런 값이 던져지는데 자, 그때 이 K 값을 말하는 거였죠. 자, 결론 정답 마무리합시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공식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른 미사역을 절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자, 머릿속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거. 이것도 쓰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쓰실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쓰시는 거예요. 이제 2 곱하기 K는 2라고 그랬죠. 방금 곱하기 루트 n 표본의 개수 셋째 줄에 49개. 다음 분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1. 정답 7분의 4. 2번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런 스피드로 빨리 가셔야 되겠죠. 16번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실수 X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특별히 이제 낯선 문제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아까 이제 그 뭡니까? 그 주머니 A, 주머니 B 뭐 그 정도 빼고는 다 여러분들 능히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 조금 시간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자, 이 문제 역시 결코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자, 가우스 기호가 나오죠. 우리가 로그와 가우스가 나오면 뭡니까? 그것의 정수 부분이라는 거죠. 정수 부분.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 정수 부분을 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가 되는 것이죠?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소수 부분. 그러므로 우리는 로그 x제곱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 이용해야 됩니까? 소수 부분이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빼고 싶지 않으세요? 빼면 정수 부분만 남잖아요. 정수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다 기억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그래서 기본 전략은 자, 뺀다. 요것을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억에 보면 자, 가우스 로그 x가 6이다. 자, 우선 기억을 분석해 봅니다. 자, 기억에서는 가우스 로그 x가 6이라는 사실은 이 값은 본래 6 이상 7 미만이었겠죠. 그래야 가우스 값이 6이 됩니다. 자, 만약 이 대목에서 이게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들은 가우스 기호에 대해서 먼저 기초적인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가우스 x가 6일 때는 우선 로그 x 범위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가면 빼기로 했었죠. 로그 x 제곱에서 이 두 친구를 빼면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되죠? 그 결과가 정수가 되는 겁니다. 정수. 자, 이제 속도를 좀 낼게요. 적성 검사 아니겠어요? 자, 빨리. 자,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x가 되니까 부호를 바꾸니까는 플러스 로그 x로 바뀌죠. 요거는 앞으로 개수가 나오니까 그죠? 지수가 로그 앞으로 나와서 2로그 x 더하기 로그 x. 고로 이것은 3 로그 x가 되는데요. 자, 3 로그 x가 되는데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앞서서 로그 x 범위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6 이상 7 미만. 그래서 18 이상 21 미만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정수라고 하였으니 자, 정수는 뭐밖에 안 돼요?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그리고 18, 19, 20.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질문도 역시 그러한 실수 x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자, 계산 마무리 해봅시다, 이제.
자, 이 값이 이렇게 되니까 자, 로그 x는 어떻게 돼요? 로그 x는 3으로 나누니까 6, 3분의 19, 3분의 20. 자, 정답 아닌 거는 얼마? 여기.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그 x가 이렇다는 거니까 여기는 x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그 x가 그러니까 x는 그럼 어떻게 돼? x는. 요건 상용로그니까 밑이 12 생각되니까 10의 6승. 근데 솔직히 이거 생각할 필요 없죠.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x 값이니까는 10의 거듭제곱에서 요 색이 없는 거. 고르니까 답은 바로 4번. 빨리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17번을 보시죠. 17번. 자, 루트 x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잠시만요. 네, 자, 기울기를 라지 xn이라 할 때 그것에 시그마를 붙여서 계산해라. 자, 그렇으면 선생님은 이거 묻고 싶어요.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마 학생들마다 다를 텐데 자, 오랫동안 이제 그 학생들,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문제를 거의 절망스럽게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림이 있는 문제라고 해서 결코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림이 있다는 것은 그 그림을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기가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로 되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뭔가를 숨겨놓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쿨하고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그림 문제를 일단 겁부터 먹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충분히 여러분들 자, 이 그림에 있는 점들을 잘 따라가 보면 자, 이 라지 xn 뭐라고요? 기울기. 자, 그림이 별건가요? 기울기 이거 지금 물어보는데 기울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 x의 변화량 얼마? 1. 안 써도 되죠? 바로 들어갑시다. 기울기. x값의 변화량은 1이에요. 1. y값의 변화량은 여기서 여기 빼니까는 이렇게 됐죠? 됐습니까? 아까랑 똑같군요. 그죠? 요 시그마 2부터 50까지잖아요. 2부터 50까지. 바로 넣읍시다. K로. 2부터 50까지. K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좋아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으로 해보죠. 루트 2 빼기 루트 1.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루트 3 빼기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가 없어지죠. 루트 2가. 그쵸? 루트 2가 없어지니까는 2를 여기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도 선생님이 그래서 거꾸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고 50을 여기다 넣으라고 그랬죠? 충분히 금방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계산해보죠. 계산해보시면, 자, 50을 그러니까 루트 50 마이너스 루트 1. 얘는 바깥으로 빼면은 5 루트 2가 되니까는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 17번도 해결해 보셨고요. 자, 이제 뒤에 18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18번 문제. 자, 조건을 만족시키는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고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 집합 A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집합 A는 우선 원소가 5개라는 사실 살폈고, 그 다음 이 집합 A 원소 중에서 가장 작은 원소는 가장 큰 원소는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집합 A 안에는 5개 원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8, 작은 거는 2.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부분 집합 A의 개수는 그랬잖아요. 부분 집합 A의 개수는.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부분 집합들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 뭐뭐뭐가 들어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죠.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A의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그냥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는 다시 말해서 그냥 뭐예요? A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A의 개수. 그러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생겼는데 확실한 건 얘네 둘이고요. 이 사이에 그 무언가가 여러 가지로 나올 건데 그 가지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파악을 정확히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요 빈칸에 들어갈 값은 뭡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에서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사이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3부터 7까지의 수 중에서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3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왜 순열이 아닌가요? 3개를 뽑았는데 걔네들 순서를 바꾼다고 집합이 달라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만 하는 거잖아요. 순서 교환은 무관하죠. 정답! 3부터 7까지는 모두 5가지 중에서 3개를 고르는데요. 자, 이것은 O, C, E하고 같죠? 그래서 정답은 10가지. 정답 2번이 맞습니다. 2번.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5보다 작은 자연수의 값을 취하고 확률 분포가 이와 같이 나타나질 때. 자, 우선은 아까 아까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표가 주어졌는데 이거는 관계식이 주어져 있었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K값은 1, 2, 3이니까서 여러분들이 할 첫 번째 일은 바로 확률 분포표를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듭시다. 첫 번째. 자, 확률 변수 X, 그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확률의 값. 자, 근데 이제 여기 K가 1, 2, 3이라고 했죠. K. 그러니까 X 이퀄 K라고 하니까, X 이퀄 K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죠. 요 K가 1, 2, 3 세 가지 값을 취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게 X가 5보다 작은 값이니까 사실은 이제 10까지 가는 거죠. K가 5보다, 자, 이게 조금 5보다 작은 값을 취하는 거니까 K는 어떻게 됩니까? 1, 2, 3이 아니라 여기 이제 오타가 있군요. 여기 4까지 넣어주셔야 될 겁니다. 그죠? 4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K 대신에 4까지 넣으면 어떻게 돼요? K 대신에 4까지 넣으면은 여기 4를 넣으면 이게 이제 5가 될 거 아니에요. 5. 그러니까 이 5까지 정의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P1의 값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P1의 값을 전혀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그냥 상수 A라고 둡시다. A. 그러면 다시, 자, 그러면 P2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P2의 값. K 대신에 1을 넣는 거죠. 이렇게 1을 넣으니까는 P2는 앞에 거에다 5분의 2배를 해주면 되죠. 앞에 거 5분의 2배씩. 이렇게. 그러니까 25분의 4A. 그래서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5분의 2배씩. 자, 질문은 그래서 X가 2 이상일 확률은 그랬죠. 2 이상일 확률이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은 요거 다 더하는 것보다는 요거 하나 빼는 게 낫겠죠. 1에서 요거 하나 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선무는 바로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자, 이쪽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식을 써보면 A, 5분의 2A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항이 모두 5개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1, 5분의 2 해서 5분의 2의 4승까지죠. 항이 5개니까. 곱하기 A를 한 것이 1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등, 비, 수열의 합이 되는군요. 그래서 항이 한 3개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계산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은 지금 이런 경우에는 항이 제법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자, 계산 이런 거 바로 합시다. 등, 비, 수열의 합의 공식을 써보죠. 1-공비 1-5분의 2 하니까 5분의 3이고 분자로 와서 초항 1 안 씁니다. 곱하기 괄호 열고 1-공비에 자, 여기를 조심. 자, 여기 지수 자리에 거듭 제곱이 얼마? 항의 개수만큼이죠. 그래서 5승이라고 써야 될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 거기다가 A를 곱한 것이 1이더라. 자, 이거 좀 계산해보죠. 자, 우선 요거는 125분의 32예요. 125분의 32. 근데 1에서 빼니까 125에서 30 빼면 어떻게? 93. 약간 디테일하게 가야 되겠죠? 자, 밑에 5분의 3도 125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타입을 맞춰봅시다. 25배씩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25배면 75가 되면서 이제 요게 정리가 되니까 75분의 93이 나오죠. 그러다 A로 곱한 게 1이니까 결론! A 값은 어떻게 된다? A 값은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A로 곱한 게 1이니까 요 A 값은 요거를 뒤집으면 되겠죠. 93분의 75. 93 맞습니까? 93분의 75.
자, 분모가 조금 값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5분의 1, 5분의 2, 5분의 5승. 아, 죄송합니다. 이게 5의 5승이군요. 죄송합니다. 5의 3승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125에다가 여기를 좀 고쳐야죠. 조금 빨리 하느라고 그랬네. 자, 여기 이제 5의 5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5의 3승이 125예요. 그죠? 5의 3승이 125. 125에다가 이거를 그래서 어차피 잠깐만 5에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거를 처리하는 게 오히려 좀 부담이 되네요. 그죠? 오히려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게 독이 되는군요. 자, 5의 5승 물론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좀 생산성 이런 거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해보니 요것은 그냥 요 상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5의 4승 하면 얼마? 5의 4승 하면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5의 4승은 얼마? 25의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625랍니다. 이것도 종종 등장하는 상수예요. 그래서 625로 통분하고 625 125 곱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125 곱한 거잖아. 그죠? 125 곱하면은 250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25분의 4잖아요. 25분의 4. 그러니까는 4 곱하기 그러니까 요건 좀 여러분들 좀 계산해야 되겠죠. 25분의 4니까 여기 25로 곱한 거잖아요. 그럼 100만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세제곱이니까는 125분의 뭐 8이니까는 이번엔 8에다가는 5만 곱하면 되니까 40이 되겠죠. 분모 620으로다 통분했을 때 마지막 8이 되겠죠. 계산이 약간 좀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서 곱한 게 1이니까 A 값은 어떻게 된다? 이 뒤집어 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정답은 바로 뭐다? 정답은 요거 물어봤으니까 1에서 요 A만 뺀 값이 정답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답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죠. 자, 이건 간단히 보시죠. 자, 경시 문제 푸는데 평균 8, 표준 편차가 2다. 임의로 선택한 4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임의로 선택한 4개 문제를 푸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 시간에 합이 30분 이상이다. 그러니까는 한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고요. 4개를 합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표본 평균의 4배죠. 4배. 그죠? 표본 평균의 4배. 문제를 푸는 시간이 바로 걸리는 시간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샘플링을 한 거예요. 표본 추출을 한 거죠. 4개를 뽑아서 선택한 시간이 그것이 30분 이상일 확률. 이거 물어보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되셨죠? 자, 그럼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적성적으로 빨리 가야 되겠죠? 우리는 확률 변수가 표본 평균입니다. 지금 임의로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선택한 4개 문제라고 했으니까는 이거 확률 변수가 표본 추출을 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 X바가 되고 이것은 정규 분포 얼마를 따른다? M, 평균은 8이고 그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표본 추출을 했을 때는 반드시 나누기 n을 해야 되죠. n.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몇 개? 4개 문제니까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4니까 1.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걸 계산한 겁니다. 이거. 그죠? 4x바가 30 이상이니까 어떻게 되죠?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x바가 7.5 이상 이렇게 되죠? 4로 나눴죠? 7.5 이상. 자, 여러분들 이거 표준화해서 계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좀 선생님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빨리 달려가고 싶은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평균이 8이죠, 평균. 근데 이게는 7.5 이상이라고 했죠. 평균보다 조금 부족해. 여러분들 이 정규분포 구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은 이 평균이 지금 8이야. 이 7.5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여기 간격이 있죠. 7.5 이상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간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간격이. 아까 표준 편차가 얼마? 1이 되는 거죠. 1. 1인데 요 0.5니까 이것은 바로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의 정확히 절반에 해당되는 갭이죠. 절반에 해당되는 거. 그런데 평균보다 반대쪽에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보나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표준화 시키면 Z가 어떻게 된다?
아까 요 시그마 부터는 계수 마이너스 0.5 그죠? 마이너스 0.5 이상이다. 이거 풀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0.5 이상이니까 정답은 어떻게 돼요? 자, 보기에서 요거 0부터 0.5까지랑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똑같으니까 0.192에다가 얼마? 나머지 반토막 0.5를 더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0.5를 더해서 얼마? 0.692 이렇게 하고서 끝내는 겁니다. 자, 지금 일부러 이제 요거는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마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많이 축약해서 했어요. 뭐 표준화 시켜서 하는 것도 안 했고요. 그죠? 그랬는데 실전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방식대로 풀이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2회, 3회에도 이런 그 스킬들이 이어지니까는 자, 지금 요 대목을 듣고 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정규분포 표준화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평균의 추정으로 와서 표본 추출을 했을 때 왜 표본 여기에서 그 이제 표본의 크기를 나누어서 공식이 바뀌어지는지 딱 공식을 잘 숙지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뭐 원리 탐구를 너무 깊숙이 하시는 것보다는 거의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차피 또 대학에 가서도 이런 통계학에서 많이 또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킬들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판에 계산할 때 그러니까 시간을 어디서 과연 단축할 수 있는가요? 그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기초 연마를 하시고 2회, 2강, 3강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